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수용해 즉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지요. 탄핵의 역풍을 우려해 실제 탄핵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만약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한다면 벌써 30번째 탄핵입니다. 이런 가운데 줄탄핵을 반복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 심판 비용으로만 혈세 4억 6,024만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대부분 변호사들의 수임료로 쓰인 국민 혈세가 친민주당 성향 변호사들에게 사용됐다는 것인데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수용해 즉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지요. 공수처에 고발까지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을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입니다. 자, 만약 심우정 총장까지 탄핵하면 무려 30번째 탄핵으로 역풍이 우려된다는 말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정권이 3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무려 30번째 탄핵이라 세계 어디를 봐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째려본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했고 이번엔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을 수용했다는 게 탄핵 사유라는 것인데 지금까지 29번의 탄핵 발의를 한 가운데 국회에서 강행 통과된 13건 중에 헌재 결정이 난 4건은 모두 기각 판정이었습니다. 오늘 전해진 소식입니다만 이번 주 목요일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검사 2명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기각될 게 뻔하다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탄핵도 결국엔 국민 열세가 들어가는데 얼마나 들어갔고 과연 이 돈들은 어디에 그리고 누구에게 또 누구의 권한에 의해서 사용이 됐느냐라는 점입니다. 이것과 관련한 장동혁 의원의 기자회견이 오늘 오전 있었는데요. 한 3분 정도 되는 짧은 기자회견이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은 29차례에 걸쳐서 줄 탄핵을 강행했습니다. 탄핵 사유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부터 이재명 대표를 째려봤다는 이유까지 하나같이 허접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헌재가 지금까지 결정을 한 탄핵 사건은 하나같이 모두 기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최상목 권한대행,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까지 입에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29번의 탄핵 소추에 얼마의 예산이 쓰였는지, 어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는지, 어떤 조건으로 수임료를 지불했는지 이런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하고 명확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와 법제사법위원회는 무엇이 캥기는지 답변을 미루다가 연도별 집행액 수준의 뜬구름 잡는 수치만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을 강행할 때마다 정당한 탄핵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국회 사무처는 무엇이 두려워서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예산심사에서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검찰과 감사원이 특활비 사용 내역에 세부 내역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활비를 영원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민주당 출신의 의장과 사무총장이 있는 국회 사무처는 소추 대리인 선임 비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난주 제출된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탄핵 심판에 사용한 예산은 총 4억 6천만 원이나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껏 친야 성향의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일감을 몰아주고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쳐왔던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국회 측 변호인단에는 정계선 헌법재판관 남편이 사실상 대표 변호사로 있는 공감 소속 김희수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탄핵 심판 왜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떳떳하다면 구체적인 예산 집행 내역과 변호사 선임 내역 그리고 수임료 지급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민주당 출신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고 해서 국회 사무처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의 등 돌리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국회 사무처가 충실한 답변을 내놓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장 의원이 언급했다시피 줄탄핵을 반복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 심판 비용으로만 혈세 4억 6,024만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쟤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가 쓴 예산 1억 6,500만 원의 약 2.8배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그런데 국회가 세금으로 부담한 탄핵 심판 비용은 대부분 소추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들의 수임료로 사용됐다는 것이고, 여기서 또 제기되는 논란이 민주당 주도로 탄핵이 진행되다 보니 대리인단에 친민주당 성향 변호사들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실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민주당 이재명의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인 임윤태 변호사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장주영 전 민변회장이 참여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좌파 법조 카르텔로 규정하면서 민주당이 국정마비용으로 탄핵을 남발하고 친민주 성향 법조인들이 수익을 챙기고 있다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요. 나 의원은 기각될 게 뻔한 탄핵에 혈세가 낭비됐다며 무분별한 줄탄핵을 막으려면 탄핵 소추가 기각될 때 비용을 소추한 의원이 부담하게 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들 맘대로 줄탄핵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끼리끼리 일감 몰아주기로 국민 열세를 사용한다. 더군다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탄핵들의 경우 민주당 지들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더 괘씸하다는 것인데, 조금 전에 보도해드린 것 말고도 나경원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탄핵소추 사건마다 각각의 탄핵소추 사건마다 특정 정파 성향의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반복적으로 선임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친민주당 법무법인으로 분류되는 LKB가 최재 감사원장 탄핵 심판 청구인 변호인단으로 선임되었는데, LKB 설립자는 우리법 연구회 창립 멤버인 이광범 변호사로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인 측 변호인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일련의 카르텔 구조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진행한 박범계 최기상 의원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헌법재판관 중에서도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우리법 연구회 쪽 출신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탄핵 소추와 청구 대리 심판 모두를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주도하는 그런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좀 감이 오시는지요. 자, 그런데 뭐가 그렇게 감출 게 많은지 국민 열세를 그렇게나 많이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국회 사무처가 각 탄핵 소추 건별 변호사 비용 지출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세금 도둑질 국고손실죄가 아니고 뭐겠느냐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불어민주당은 무분별한 줄탄핵으로 국민 세금을 쓰면서 일감까지 끼리끼리 나눠 먹으면서 탄핵을 당한 국무위원들은 수억 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을 개인 사비로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또 형평성에 맞는 얘기냐?
째려봤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탄핵당해서 수천 수억 원을 그냥 변호사비로 날리게 된 국무위원들은 또 무슨 죄냐? 정말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